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봅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투자와 그 다음에 하나는 단기적인 매매인데요. 일단은 장기적인 투자 먼저 저만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합니다. 무슨 말이느냐? 큰 흐름부터 작은 흐름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와 시황의 흐름을 우선시 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장이 또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의 시장은 과연 방향성이 상승의 방향인가 아니면 하락의 방향성인가, 이것부터 좀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의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의 시황의 상황은 과연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하락장인지부터 좀 파악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좀 보였다면 그때부터는 유망한 산업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갑니다. 유망한 산업, 그 유망한 산업을 찾는 또 세 가지의 팁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고, 첫 번째로는 저는 구조적 성장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무래도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새롭게 크게 태동기,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고 화랑기에서 쇠퇴기로 꺼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산업의 생태계 구조인데, 이 개화 태동기 때에서 구조적 성장기로 진입하는 이 시기 때 산업을 투자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한 3년 이상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성장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 흐름을 온전히 받아내면서 화랑기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성격이 또 보수적인지라 현실로는 고소공포증이 없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기 좀 힘들어하는 저 성격인지라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선호하는데, 마냥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이 바닥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할 때, 이때 좀 더 비중을 싣고 투자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유망한 산업을 포착을 했으면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찾아서 결국에는 그 1등주, 대장주가 될 만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걸 선호를 하고요. 반대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단기 매매는 장기 투자는 비교적 내가 시간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 3년 이상의 흐름을 염두하고 조금씩 사서 모으면서 수익률을 키워가는 매매라고 본다면, 단기 매매는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속도.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올라갈 만한 기업인가, 종목인가 라는 거죠. 주가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런 속도에 대한 접근을 할 때에는 저는 가장 1순위로 차트를 먼저 봅니다. 차트의 자리가 이뻐야지 단기적인 수급이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가장 우선시 보는데, 차트를 먼저 본 다음에 이 차트의 자리가 좋은 상황에서 과연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 즉 재료를 판단합니다. 재료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다 판단이 된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기업이 내가 아무리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상폐를 당할 만한 안 좋은 기업은 아닌가? 그러면서 시총이 또 너무 작은 기업은 아닌가? 동전주는 아닌가? 라는 최소한의 저만의 원칙대로 걸을 종목만 걸러서 그에 맞춰서 단기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산업을 볼 때 크게 세 개를 선호합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성장 산업, 이거는 말씀드렸고, 둘째로는 바로 쇼티지가 나오는 산업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또 여러분들이 기초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수요와 공급의 이론이거든요. 자, 성장하는 산업은요, 수요,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교적 그 사려고 하는 사람 대비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사려고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국면이 나오며 P와 Q, 어려운 말로 P와 Q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적 성장 산업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쇼티지가 나는 산업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수요 대비 공급은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어느 정도 확정된 매출을 발생시키고 여기에서
어차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판매가를 높여도 사기에 판매가를 높였을 때 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선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산업 또한 마찬가지. 정말 이 산업은 그 누구도 안 본다. 야, 주변에 이 산업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산업을 왜 봐? 라고 할 만큼 누구나 다 욕을 할 만한 산업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즉 어려운 말로 턴어라운드의 업황이 나오는 산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할 때에도 마찬가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은데,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 있어서 수요가 부진하고 비교적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인하하니까, 쉽게 말해서 안 팔리니까 제발 좀 사가세요. 떨입니다. 떨이. 여러분들 시장 가서 딸기 하나 사보실 때 만약에 시장이 뭐 8시 마감이라고 친다면 딸기가 가장 쌀 때 언제예요? 그 마감 직전의 시간이거든요. 왜? 오늘 당장 이 딸기를 못 팔면 상품성이 없어지니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 제품을 팔다 안 팔리면 가격을 계속 낮춥니다. 어떻게 해서든 팔려고. 그런데 그 팔다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업황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키높이가 맞춰지고 다시금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 기대감이 붙었을 때 비로소 턴어라운드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워낙 또 주가가 많이 빠졌던지라 업황이 개선되는 움직임에서 큰 상승 랠리를 반대로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턴어라운드 산업도 좋아합니다. 이 또한 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를 구분지어서 저는 관심 종목을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 장기 투자에 있어서 관심 종목을 분류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산업 얘기 드렸죠. 구조적 성장 산업, 그 다음에 쇼티지 산업,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산업. 이 세 가지 산업에 있어서 각 산업별로 일단 구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업 내에 가장 대장격 기업은 누구인가, 즉 1등 기업은 누구인가를 찾아서 대장주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대장주가 넣는 작업이 완료됐으면 그 다음 2등 주식까지는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장주를 공략을 하고 싶은데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적정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2등주를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등주까지는 저는 관심 종목에 평소 넣는 편이고요. 반대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는 관점이 또 각 시장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따라 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차트상의 자리, 그것도 마찬가지 다 분류별로 해가지고 각각 내가 이 자리가 나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적으로 너무 엉터리 기업만 아니면 웬만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는 편입니다. 첫 번째, 장기 투자 관점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정말 산업적으로 유망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대장격 기업을 포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원론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좋은 기업을 찾아서 분류를 해놨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너무 비싸다면, 적정 가치보다 비싸다면 그 종목은 바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적정 가치보다 싸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1등주는 적정 가치 대비 너무 올라가 있는데 2등주는 만만하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꽝 대신 닭이라고 2등주를 차선책으로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 반대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차트는 크게 저는 두 가지의 기준이 맞아떨어지면 매수합니다. 첫째는 돌파 타점, 두 번째는 지지받고 반등하는 타점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추세를 볼 때 저는 하락 추세 종목은 절대 보지 않아요. 상승 추세 종목과 박스권 비추세 종목을 많이 보는 편인데, 예를 들어 상승 추세 종목을 봤다 한다면 기존에 빠지다가, 즉 하락 추세 또는 이 박스권 추세를 가져가다가 상승 추세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돌파 시점 때 사거나, 혹은 이미 돌파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의미 있는 저항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때를 삽니다. 반대로
박스권 타점일 때는 뭘 보느냐? 일단 박스권 차트를 그릴 때 관심 종목에 넣어 놓다가 비로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사거나 이거를 놓쳤다면 또한 박스권 상단을 지지받고 반등을 줄 때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상대적으로 관심 종목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락 추세에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움직임의 차트의 종류를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해놓고 그 중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 혹은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다 리스트업을 해놓은 다음에 그 종목이 비로소 돌파할 때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관심 종목을 분류해 놓고 그 적정 가격이 오거나 또는 적정 자리가 온다면 그 타점에 맞춰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자의 주관이 아닌 그 기사의 팩트 객관적인 정보 위주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또한 타이틀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편이에요. 사실 유튜브도 그럴 겁니다.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뽑아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유튜브들 입장에서. 기사도 마찬가지 클릭수가 중요합니다.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보면 유튜브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극적인 썸네일 제목을 보고 클릭을 했는데 막상 내용은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 맛인데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거를 보고 클릭을 했는데 막상 본문은 순한 맛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그 내용 본문을 좀 보고 그 다음 뭘 보시느냐, 그 기사의 그 내용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를 봅니다. 주가에 만약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 기사로 내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징주와 같은 기사들이 그런 기사들이 많죠. 왜? 특징주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종목의 이유를 알려주는 기사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미 해당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올란 것을 굳이 따라잡을 필요는 없겠죠. 안 올라간 주식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특징주에 있어서 내가 특정 올라간 주식 그 이유에 있어서 분명 이 이유를 똑같이 갖추고 있는데 안 올라간 주식은 없는지에 대한 생각에 꼬리를 물던지 아니면 그 기사를 배제하고 다른 기사를 보던지 하는 게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기사가 있어요. 사실 요즘은 옛날처럼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너무 정보가 많아서 투자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요게 좋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게 좋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 사야 돼? 내 포트폴리오 종목이 40개, 50개, 막 많게는 100개까지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사도 마찬가지.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건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 흐름의 길목에 서서 기다리는 투자를 선호하는데 기사 역시 마찬가지. 그 돈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를 많이 선호합니다. 무슨 말이냐? 크게 두 가지 기사를 좋아해요. 하나는 돈의 흐름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정부의 정책 관련된 기사. 두 번째는 그 정책의 방향성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발표하는 기사. 그 기사만 읽어보셔도 앞으로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향해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에 대한 방향성을 인지하고 이 방향으로 얼마나 큰 자금이 흘러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그에 따른 수혜 기업들을 찾아내면서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은 이거는 뉴스를 읽으면서도 내가 투자의 종목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팁이라고 또 저만의 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포트 하면 기업 리포트 위주로 많이 보시거든요. 저도 사실 초보 시절에는 기업 리포트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왜?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무슨 말이냐? 기업명과 목표 주가가 선정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10,000원인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30,000원으로 했네? 야, 그러면 내가 200%나 먹을 수 있는데 삽니다. 저는 이런 건 별로 안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당해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증권사 리포트의 그 목표 주가는 사실 1년치를 바라봤을 때 목표치이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그 목표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업 리포트에 있어서는 그 기업과 또 목표 주가 자체가 워낙 그 증권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가급적이면 요새는 솔직히 거의 안 봅니다. 뭘 보느냐? 산업 리포트를 봅니다. 산업 리포트에서 그 리포트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거를 찾아내요. 분명히 내가 산업 리포트를 다 봤는데 야, 이런 산업 동향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게 유망한데 분명히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왜 소개를 안 해줬을까?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뽑아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 있어서도 우선시 저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유망한 산업의 대장주에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 산업의 이해를 좀 더 심도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면 2차전지 생태계는 어떠한가? 그 중에서도 2차전지 배터리를 하나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어떤 기업이 가장 돈을 많이 벌까? 누가 기술적인 격차를 벌려놨고 그리고 생산 기반이 넓으면서 마진을 많이 남겨서 파는 기업인가에 대한 이런 산업적인 큰 동향을 보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의 동향을 이해하니까 이게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제는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 리포트 쪽으로 너무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산업 리포트를 보면서 산업의 구조적인 이해와 동향을 우선시 파악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가 좀 구분지어서 달리 보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 투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뭐에 포커싱을 맞추느냐? 방향에 포커싱을 맞춥니다. 즉, 내가 봤던 이 유망한 산업의 방향성이 깨졌느냐 깨지지 않았느냐, 성장률이 꺾였느냐 꺾이지 않았느냐를 보고요. 그리고 그 산업의 흐름이 내가 처음에 봤던 방향보다 더 좋아졌다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지만 그 방향성이 꺾였다면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뭘 점검을 하느냐? 그 기업이 내가 생각했던 대장주 2등주가 이 커져가는 산업 속에서 과연 경쟁력을 여전히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가, 오히려 경쟁력을 더 높여가는가, 경쟁력이 꺾였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익절이든 손절이든 그 수익률로 따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방향성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더 좋아졌으면 가져가고 이게 꺾였으면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을 좀 정리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기업의 적정 가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가치를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 최근에 2차전지와 같은 경우, 뭐 로봇 같은 경우 이게 적정한 성장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단기적인 수급이 확 몰려들면서 단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거래량이 크게 붙으면서 탄탄한 상승이 아닌 급격한 상승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저는 어느 정도는 분할 익절하는 편입니다.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편이에요. 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시총 가격대는 한 3년 뒤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나왔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간을 단축시켰다라는 의미로 판단하고,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좋다 여기는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거품이 껴있다 판단해서 그 거품이 빠질 것을 우려하면서 일정 부분은 확정 수익으로 챙긴 다음 다시 한번 눌릴 때를 차라리 공략하는 편입니다. 네, 당연히 다른 게 제가 가장 투자에 있어서 첫 번째로 보는 게 경제 시황이라고 했죠. 그거를 보는 이유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장,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장세라면 저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립니다. 비교적 안전자산 대비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려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중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합니다. 웬만하면 팔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주도주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해당 주식들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럴 때에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서 대장주를 우직하게 끌고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 매매 자체를 많이 하질 않아요. 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져가기만 하면 내 자산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니까. 이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전 단기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장기 투자에 집중하고 이 중에서도 비중을 채워놓고 수익률을 높여가는 걸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박스권 횡보장입니다. 저는 올해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이러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박스권 장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 크게 세 개입니다. 상승이냐, 횡보냐, 하락이냐. 근데 박스권이라는 것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느냐, 박스권을 이탈하고 깨지느냐,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에 그 갈림길 기로에 있다고 봐요. 계속 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모르겠다. 근데 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저는 하방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놓고 일정 현금을 챙겨 놓는 게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정 현금의 비중이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20-30%인데, 만약에 시장의 하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면 50% 이상까지도 늘립니다. 그 다음, 이때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계속해서 멱살 잡고 끌어올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올해 1, 2, 3월 2차전지, 로봇 AI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장이라면 얘네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시장에서 얘네들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과연 다음번에 지금의 시장 하락 이후에 상승에서도 올라갈 수 있을까를 바라봤을 때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박스권 장세, 종목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주도주가 계속 바뀐다는 특징입니다. 올라갈 때 올라갔던 종목군들, 하락할 때 크게 떨어졌다가 새롭게 올라간 장세 때는 또 새로운 주식들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목표치를 좀 낮추고 그때그때마다 주도주를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이런 좀 회전 순환 매매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즉 어느 정도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의 그 중간 단계인 스윙, 이제 좀 어느 정도 중단기 매매를 이제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의 비중보다는 저는 이 박스권 장세 때는 이 중단기 매매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회전을 좀 하는 스타일을 가져갑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다음번에 상승기에는 뭐가 주도주가 될까를 따져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워낙 상반기 때 코스닥이 올랐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동향을 봤을 때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실적이 탄탄하고 업황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주도주는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하락장일 때는 웬만하면 주식 비중을 최소화합니다. 가급적이면 안전자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때는 웬만하면 매매 자체도 많이 안 하고요. 이때는 다음에 상승이나 상승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때 내가 많이 먹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공부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조급한 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참 그동안 빠른 성장을 경제적으로 또 해오고 이제 부지런하게 다들 살고 어릴 때부터 경쟁사회에 접해 있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좀 더 서둘러서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이러한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 조급한 문화가 참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승리해 나가시려면 그 조급함부터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뭐 다른 나라를 많이 여행해 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들이 많이 놀라는 문화 중 하나가 그거라고 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걸어 올라가는 거, 걸어 내려가는 거. 그만큼 빨리빨리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참 많이 힘들었죠. 왜?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실패하게 되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 조급함과 기본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가장 우선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벗어나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됐고 내가 내 원칙과 기준대로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는 일단 첫 번째 조급함 욕심을 좀 버리시고 둘째로는 우리가 비록 경쟁사회에 살고 있긴 하지만 주식 투자할 때만큼은 더더욱 남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사실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건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방식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뭘로 수익을 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봤다고 해서 그걸 자꾸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맞는 원칙과 기준을 대입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느냐, 내가 신조 있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지지부진한데 자꾸 얘는 오르네. 왜 이렇게 오르지? 나는 계속 가만히만 있네.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저거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면서 내가 산 거 팔고 올라간 거 따라잡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유행어가 생기죠. 내가 살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제기랄. 이게 다 남과 비교를 하면서 계속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내려놓는 습관부터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냐? 바텀업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즉 시장 상황 너나 해라. 가령 가치 투자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은 별로 보질 않으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기업 공부 더 해라 라고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가치 투자자분들은요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 그 왜 빠지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내가 이 생각한 좋은 주식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구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사서 모으시면 되는 거고 시장이 좋아질 때 그 수익을 키워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우선시 봐야 하는 게 증시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매크로적인 경제 환경은 무조건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거를 매일마다 보진 않아요. 왜? 결국 중요한 건 제 기준에서는 시장의 방향성이거든요. 시장이 상승할 것인지 횡보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정도만 알면 되지 이거를 가지고 매일마다 경제지표 보면서 오늘은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 오늘은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니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까지 시황을 보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그 시간에 차라리 좀 더 산업 공부하고 기업 공부하는 게 낫죠.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공평하잖아요. 근데 매크로를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시간에 시간을 쏟다 보면은 다른 시간에 할애하는 게 많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겠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한 견해와 투자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이 매크로 경제 시황적인 측면은 방향성이 있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그 방향성이 만약에 가다가 꺾일 만한 변곡점에 있다 하면은 그때는 좀 더 집중해서 매크로 환경을 공부해 보셔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을 계속 이어간다면 굳이 경제 매크로적인 측면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
그거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산업과 기업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그 시간에 차트를 좀 더 돌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